오케이. 방송 돌아왔습니다. 확인. 오케이. 자, TKC, 스트레, 쉐어, 사마, 클럽하우스. 오케이. 됐고. 자, 요거 도움이 한 명 필요한데, 호영님이나 현님 중에서 가능하신 분 있나요? 네, 초대. 호영님, 초대. 현님이나 호영님 둘 중 한 분 들어오세요. 한 분 정도 도움을 네. 빌려서. 초대드렸습니다. 오케이, 호영님. 오케이, 들어오시고. 네. 호영님은 요거 방송 켜놓고 그냥 알탭 하면서 제가 뭐 해달라고 할 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음, 먼저 오늘은 클럽하우스고요. 잠시만요. 볼륨 믹서를 조절 좀 해야겠다. 게임 소리 낮추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식에서 요 외벽 작업이란 게 있거든요. 이 외벽 작업이 가장 좀 뭐랄까 정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음, 그리고 가장 요 외벽 작업에서의 수싸움이 가장 빡센 맵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빡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좀 잘 해놓으면은 5 seconds 도움이 to 많이 go. 됩니다. 일단은 Your mission is to 클럽하우스 look. 지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럽하우스는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밑에서부터 지하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2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다, 1층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층 보시면은 살짝 이 디귿자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디귿자 형태의 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디귿자보다는 좀 기역자에 가까워요. 기역자. 화장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해 줄 텐데, 주로 이제 교전이 일어나는 구간이 이쪽 요 세로 구간, 차고, 라운지, 창고 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이쪽 정문에서 이제 프로젝터, 바, 당구장, 화장실, 중계, 주방 요 구역이 이제 두 번째로 교전이 일어나는 구역이고, 이거 지금 제가 스트리비를 업해냈는데 이쪽은 거의 잘
쓰이진 않아요. 주로 이제 로머들이 도망가거나 숨어 있을 때 스트립에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2층을 보더라도 지금 기억자로 생겼죠. 그리고 지하를 보더라도 기억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기억자 구간의 위아래에서 교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자, 한번 맵 보겠습니다. 자, 이거 띄워놓고 자, 스폰 지역은 총 3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스폰한 곳 여기 정문이거든요. 정문. 정문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우리가 정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스폰이 이쪽이 물류 창고, 다른 스폰이 하역장이에요. 하역장. 그 다음이 이쪽에 건설 현장. 이렇게 4군데의 스폰 위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스폰하는데, 자, 남쪽이 정문이고, 자, 정문 앞에 보이는 이곳, 이쪽 창문이 당구장 창문, 이쪽이 정문이겠죠. 정문.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보이는 곳, 이곳이 이제 차고 외벽 2개. 그러니까 가끔 차고 1층 대기 타고 있는 애들 이렇게 뒤로 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어제 저희 게임 했을 때 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 발키리 홀딩하고 있는데 에이스가 네. 잡아냈더라고. 그 제가 이쪽 열어서 앵글 만들어 잡은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각을 좀 여러 개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이 이제 하역장이에요. 아이고. 네. 자, 하역장에서 이제 차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차고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차고를 지나면은 이곳, 여기를 뭐라 적혀있죠? 라운지. 라운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가 라운지입니다. 라운지가 옆에 여기는 흔히 창고라고 불러요. 창고가 보시면은 이쪽이 문이 열리는데, 요 문은 건설 현장으로 연결되고요. 이쪽 문은 물류 창고 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쪽이 창고, 라운지, 그 다음에 이쪽이 로비라고 부르는데 뭐 보통 이쪽 문 때문에 정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정문.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프로젝트 무대, 지금 여기 밑에 무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사기가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바 앞에는 당구장. 여기 질문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주크박스 소리 끄는 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주크박스 네, 총 쏘면 깨집니다. 깨지고. 자, 이쪽이 화장실을 지나서 이쪽 주방, 이쪽을 냉동 창고로 부르죠. 보통 주방 입구인데 냉창이로 많이 불러요. 냉창. 그리고 화장실, 여기 당구장 옆에가 여기가 스트릿바. 스트릿바에서는 보통 이런 데 뚫고 스폰픽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저 위치 말고 이런 데서도 구멍 뚫고 하역장 스폰을 많이 봐요. 자, 앵글이 여기서 이렇게 앵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역장 스폰에서 레펠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트립은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와서 옥상을 바로 견제할 수 있고. 네, 여기가 스트립.
자, 그럼 스트립부터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면은 이쪽 당구장, 그 다음에 이쪽이 바, 앞에 프로젝터, 왼쪽이 화장실, 중계, 주방. 이쪽 문을 열면은 바로 창고로 연결되죠. 자, 창고, 라운지, 정문, 차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고에서 올라가면은 2층을 볼게요. 2층은 기역자고, 자, 차고 위에는 차고겠죠. 보통 차고 2층이라고 하고, 이런 데서 홀딩을 많이 합니다. 차고 2층.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면은 네, 사이트가 보이죠. 지금 CCTV를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CCTV라고 불러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 유저들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캐시. 여기를 캐시라고 부르고, 캐시랑 CC가 감싸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동쪽 계단을 부릅니다. 동계. 예. 그래서 이쪽도 필수 홀딩 장소 중에 한 곳이고. 자, 동계 캐시 지나서 이쪽으로 공사장. 공사장. 앞이 침실. 그다음에 병참, 중앙계단, 하역장 외벽, 체육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맵 구조가 이쪽 창문을 넘으면은 길게 창문들이 있어요. 이쪽이 안방, 공사장, 이쪽이 이제 CC. 사이트가 체육관인 경우에 이쪽에서 힘싸움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세세한 거는 나중에 스트레스 정리하면서. 자, 그래서 중계를 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지하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내려가는 곳이 이쪽 중앙 계단이고, 자, 중앙 계단에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기고, 오른쪽 쪽이 오토바이가 보이죠? 보통 바이크라고 해요. 한국인들끼리는 뭐 오토바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인한테 오토바이라고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쪽 예배당 처치라고 부르고, 이 사이트 있는데. 네, 보통 이쪽에 숨어 있거나 이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두 개를 이제 국민자리라고 불러요. 우리 편이 만약에 이쪽에서 보고 있다, 그럼 왼쪽 국민자리, 오른쪽 국민자리라고 브리핑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무기고, 보면은 무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무기고라고 하고, 이쪽 터널은 공사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쭉 나가면 공사장 연결돼 있고, 자, 이곳을 우리가 블루라고 불러요. 그리고 블루에서 올라가면 가 블루 계단이고, 이곳은 자 라운지로 연결됩니다. 15 seconds left.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10 아마 seconds remaining. 맵이 나온 지가 꽤 오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5 여기서 seconds 뭘 left. 생각하고, 지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You're out of 클럽하우스 하면 2층을 많이 막는데, 뭐 카이드 같은 거 해주시면 네. 좋고요. 그래서 2층 CCTV 픽을 해주세요.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작업의 정석이 녹아있는, 뭐라 해야 되지? 작업의 정수가 녹아있는 그런 맵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수싸움이 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하면은 픽을 잘못 가져가면은 좀 뚫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격 때는 필수 열어야 되는 곳이 요 CC 외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표로 좀 작성을 해놨는데, 만약에 공격 밴을
대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수비 오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공격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제 대처가 밴되면은 매버릭을 많이 들고 오죠. 매버릭을 들고 와서 카이드가 보자. 카이드가 외벽을 막을 때는 수류탄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밴딧이 외벽을 막을 때는 바닥 작업을 많이 해요.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매버릭이 밴이다. 그러면은 카이드가 수비일 때는 2연타 딱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밴딧이 방어일 때는 보통 0레펠을 탄 상태로 떼처를 던져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드 작업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이게 수비가 상대편이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카운터를 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카이드 여기 붙여놨죠. 요거는 한 1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저거 떼보세요. 네. 뗄 수 있나? 오케이. 자, 여기가 10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버티컬이 가능해요. IQ 같은 게 위로 총 쏘면 여기는 깨지거든요. 그래서 You located a bomb. 카이드 요것도 떼보세요. 다 떼보시고 뗄 수 있나? 아, 저거 못 빼겠는데요? 자, 그래서 카이드를 어디 붙이냐 그러면 네. 모니터를 깨고 여기다 던져보세요. 네, 좀 앵글이 잘못 들어왔는데 거기다 한 개 붙이면은 밑에서 버티컬을 해도 안 깨집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이쪽. 요쪽이요? 그래서 작정하고 작업을 하면 카이드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버티컬 작업으로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작업이 왔을 때 매버릭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그냥 열면 돼요. 쭉. 네, 열 때는 요 제일 끝에가 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쭉 그어준 다음에 자, 바닥을 긋는데 사실 요 바닥 그을 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호영씨 지금 B로 가보세요. B에 있나요? 네, 비사이트 지금. B 사이트 보면은 창으로 넘어가는 창문 있죠. 네. 네, 그 제가 카이드 붙이라는 그쪽에 바짝 엎드려 보세요. 붙어가지고. 아, 네. 엎드렸어요. 자, 보통 매버리 이렇게 끄고 나서 이쪽 작업을 할 때 아, 보입니다. 이게 그냥 쏘면 죽어요, 매버릭이.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치려면은 같은 편이 이곳에서 레페를 타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서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이드가 매버릭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자, 그래서 매버릭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를 깝니다, 위에를. 그 외벽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쿠킹을 해야 되는데. 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게 터지면서 지금 이쪽 카이드는 안 터지는데 한쪽은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던져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앵글 맞춰서 던지면은 깨지긴 합니다. 보통 카이드를 여기 붙여놓을 경우에 요런 데다가 예거 같은 걸 많이 박아놓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쪽 한쪽만 열어줘요. 그래서 이걸 열고 나면은 저희가 차고 앵글을 견제를 하기가 쉽겠죠.
사실 여기를 여는 이유는 저희가 B사이트를 직접 가는 목적도 있지만 그 전에 차고를 시원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여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처음. 그래서 차고가 열리면은 이런데 제발 들여다보다 죽지 마세요. 그런데 들여다보다 죽으면은 민폐고, 열리고 나면은 바로 차고 앵글을 잡아주세요. 확실히 수비 쪽에서 더 잘 보이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상대편이 카이드가 아니라 밴딧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편 한 명이 여기서 레페를 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드가 끌으면은 바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끌자마자. 그러면 밴딧은 무조건 터지고요. 네. 그리고 운이 좋다면은 저쪽 경계에서 홀딩하는 인원까지 잡아줄 수 있어서, 밴딧은 이렇게 바닥 작업하고 바로, 네. 만약에 서마이트 같은 경우는 0레펠로 대기를 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전기에 안 닿이거든요. 내려가면 닿는데 위에 있으면 전기 안 닿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다가 전기가 깨지고 나면은 바로 서마이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에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이 되고 나면은 양쪽에 탁탁 던져주시면 돼요. 해서 카이드랑 밴딧이 수비로 나왔을 때 공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별로 어떻게 CCTV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경험상 이렇게 하면은 조금 CC를 쉽게 밀더라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외벽을 미는 페이지예요. 외벽 작업하는 페이지인데, 네, 픽 자체는 좀 많이 나오는 픽이 이제 떼처 벤을 가정하고 에이스, 매버릭, 조피아, 그 다음에 뭐 히바나, 애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뭐 요 중에서 이제 요 세 개, 조피아, 애쉬, 히바나는 조합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바뀌어도 목적만 뭐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고, 중요한 건 요 두 조합. 그래서 첫 번째는 외벽 작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요런 조합을 따라가지고 외벽 작업을 해줘요. 위에서 두 명이. 그리고 작업을 하는 동안 차고에서, 지금 보시면은 차고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고 앵글을 한 명이 잠궈줍니다. 보통 조피아 같은 오퍼들이 잠궈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벽 작업을 할 때 요 애쉬랑 히바나는 지금 보시면 이쪽 안방하고 병참, 짐, 그리고 창, 건설 현장인데 요 건설 현장까지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건설 현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네, 건설 현장까지 상대 오퍼를 다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애쉬는 저폭보다는 클모를 들고 요 뒤쪽 중계를, 자, 이렇게 1페이지가 끝나면은 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2페이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차고를 밀어내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외벽이 열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 열렸다 그럼 비 안에 봐야지 하다간 죽어요. 여기는 정말 공격과 방어가 50대 50인 앵글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안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여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불비 같은 애들이 밑에서 테라스에서 레펠 매달리면은 머리만 내밀고 있으면은 안에서 이기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 먼 지역에서, 예, 어코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안에서 버티기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쪽이 열렸다고 바로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차고 앵글을 먼저 잠궈줘요. 자, 차고 앵글을 이렇게 지금 에이스가 잠궜죠. 그 다음에 매버릭이 위에를 작업하고 나면은 바로 차고 외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고 외벽에서 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작업을 하는 목표는 차고에서 도주하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차고로 직접 진입 가능한 앵글을 만들어 줘도 좋아요. 다시 한번 CCTV 골라주시고,
자, 그렇게 앵글 두 개를 잠근 상태에서 요 조피아랑 매버릭이 교환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교환각을 보면서. 이거는 5 seconds. 아 이거 제가 잘못 눌렀어요. A 아유. bomb must be located and defused. 저 바로 죽여주세요. 바로 나갈게요. 디코 마이크 켜놓고 디코 마이크를 오케이. 자, 매버릭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요 앵글을 잠궈주면은 초반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앵글을 뚫어주면은 처음에 외벽 작업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나 차고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을 여기서 바로 잠궈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런데 뚫어서 직접적으로 차고를 푸시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미 저희가 드로닝을 통해서 아마 상대 위치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난간이 하나 두 개가 있죠. 보통 요 둘 중 하나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클랜마다 혹은 팀마다 뭐 1번, 2번 난간이라고 표시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요 브리핑이 들어오면은 매버릭은 밑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피아는 위에서 오면서 사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교환을 하고 차고를 먹어줍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예요. 차고 밀어내기. 자, 요 밀어내기를 할 때 요 히바나랑 애쉬는 뒤쪽에서 이쪽 캐시 벽을 열어주면은 좋습니다. 자, 캐시 벽은 저거는 그냥 히바나가 시작하자마자 한 40초 안에 끝내겠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공사장이나 안방에 로머가 있으면은 그걸 잡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1페이지를 일단 로머 클리어로 봤고요. 애쉬 같은 경우는 탄이 3개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를 여기 써주고 앵글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앵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히바나는 이쪽에서 보고 그래서 일단 공사장 안까지만 클리어.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공사장 안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밀어주고. 자, 그 인데 요 벽을 열어줘야 돼요. 특히 요 오른쪽 벽. 근데 만약에 떼쳐 밴일 경우는 이게 상대편이 조금 생각 있는 팀이라면 이쪽에 그 가젯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전기가 됐든 전기가 있으면 땡큐인데 보통 뮤트 같은 걸 붙여놓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뚫을 때는 애쉬가 고생을 좀 해줘야 돼요. 애쉬가 프로젝트에서 바닥에다가 버티컬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끔 가다가 작업하러 가니까 애쉬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You have 작업을 하는 located a 경우가 bomb.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총으로 뚫어주고 파세탄을 집어 넣어주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히바나의 경우에도 히바나는 뭐 장탄수가 좀 적어서 그런데 만약에 뭐 다 죽었다 그러면은 펠릿 두어방 여기다 쓰고 두어방 다시 여기다가 쓰면은
버티컬이 가능해요. 뮤트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뚫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히바나가 바라보는 요 앵글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깊게 나오는 앵글이. 근데 요게 히바나 보고 요거를 쳐다보라는 건 아니에요. 쳐다보면은 요것도 50대 50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바나가 불리한 앵글이에요. 여기는 다른 쪽에서도 앵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기보다는 그냥 열어놓고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제한시키는 용도로 캐시에서 CC 커버가 불안하게, 네, 불안전하게 잠궈놓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벽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그래서 아이씨, 요 정도 앵글, 너무 깊게 안에까지는 볼 필요 없고, 예, 입구를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 앵글만 잠궈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한 요 정도 앵글만. 이렇게 앵글을 잠그면은 빠져나오는 적이나, 예, CC에서 캐시로 나오는 적이나 캐시 CC로 나가는 적이나 다 앵글이 잠기죠. 네, 요 정도만 잠궈주면 되고, 그리고 잠궈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편이 많이 살아남아 있으면은 요 앵글까지 잠궈주면은 베스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앵글이 요런 식으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주면은 자, 요상의 수비 입장에서는 앵글이 지금 이렇게 열리면은 CC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버티기는 힘들고, 그럼 CC가 다 밀려납니다. 자, 차고 CC가 다 밀려난 상태에서 세 번째 페이지가 들어가요. 핵심은 요 연막 두 개예요. 그래서 연막 오퍼가 한 명 더 있으면은 베스트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에이스 정도는 살아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막으로 가려야 될 앵글이 여기 동계, 그리고 저 깊숙이 캐시, 두 개의 연막을 가리고 보통 에이스가 진입을 해서 국민 자리에 설치를 하겠죠. 자, 국민 자리 설치하기 전에 상대편에 이제 뭐 C4 오퍼가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언더 C4. 언더 C4는 저희가 진입하기 전에 드론으로 1층에서 확인해주면 좋고,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뭐 그림에서 보이겠지만 아까 차고로 푸시한 인원이 동계 앵글을 잠궈준다. 이쪽에 로테가 뚫려있죠. 로테에서 캐시 인원을 잠궈줘도 돼요. 가장 베스트는 뭐 요런 앵글 한 개 잠궈주면은 땡이죠. 외벽에서. 자, 이렇게 잠궈주고 설치를 설치를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씩 보면은 아드레날린 폭발해가지고 야, CC 먹었다 CC 먹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잡아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이게 죽으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가 많거든요. 동계 같은 경우도 사실 공격이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앵글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밀어내고 잡아내고 이런 거보다는 연막을 깔고 앵글을 잠궈주고 설치하는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클럽하우스 1층 공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건 이제 여담인데, 여기서 요 프로젝트를 뚫으면은 창고 앵글이 보여요. 요거에
처음에 당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여기는 드로닝을 좀 꼼꼼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15 seconds. 이런 데서 이렇게 홀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10 seconds 창고 left. 쪽으로 많이 오는 경우에 벅 같은 거나 조피아가 있을 경우 이런 앵글도 5 조심해줘요. seconds left.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알게 되는 앵글이라 You're out of time.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고 지하로 설명 넘어갈게요. 지하를 픽해주세요. 자, 지하는 크게 보통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무기고를 밀 거냐, 안 그러면은 예배당을 밀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뉩니다. 근데 어느 곳이든 블루를 확보를 해주면은 확실히 게임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블루라는 지역 자체가 계속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자, 저기를 먼저 블루를 먼저 확보 다른 곳을 작업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블루를 푸시를 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배당 같은 경우도 작업을 다 오토바이 트랩도어까지 작업을 다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잉여의 인력이 블루로 푸시를 해주면은 좋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스크림이나 랭크를 하다 보면은 소리 일단 뭐지? 나만 트위치 소리 안 들리나? 트위치 소리 안 들려요? 자, 보시면은 게임할 때 블루를 먼저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에서 먼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곳이 작업되기 전에 먼저 블루에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기고 푸시, 예배당 푸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무기고 푸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지금 요 무기고 밑에 홀딩하는 부분을 버티컬로 먼저 밀쳐내고 그 다음에 트랩도어를 연 다음에 트랩도어 앵글을 통해서 요 안쪽을 집중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트랩도어 열린 다음에 이제 땅굴로 그리고 블루로 푸시를 해주면서 전체 지역을 저희가 장악을 하는 방법이에요. 뭐 요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블루 있죠. 블루도 보통 보면은 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 들어가다 죽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상대편이 지하면은 앵글은 피해주세요. 밑에서 실각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요거.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히바나 같은 경우는 창고 앵글이 확보되면은 레페를 타고 이런 데서 작업을 많이 하죠. 이거 작업할 때 4발 6발 쏘시지 마시고 2발씩 쏘세요. 요즘에 충수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수작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영레페를 해가지고 히바나로 뚫어주시면 되고 You have located a 뚫고 bomb. 나면은 그 공격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앵글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요 홀딩 자리 요런 자리를 다 공격팀이 제거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쪽 복도까지도 공격팀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주방 쪽 트랩을 뚫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호영님 샷건으로 여기 한번 뚫어주세요. 여기 보이나요 지금? 어디요? 한번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철로 된 선반 있죠. 네. 철로 된 선반은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Bomb has been located. 호영님 밑에 계시고. 그래서 히바나나 요 서마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지금 요 공간 보이시죠? 요 공간으로 충수를 집어넣어서 충수 폭발로 이쪽에 있는 가젯을 날려버리는 게 이제 충수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영님 혹시 이쪽에 C4 한 개 던져줄 수 있어요? 아 C4 없어요? 오케이. 아무튼 네. 그래서 펠릿 같은 게 요런데 붙었을 때 충수작으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트랩을 열 때는 보통 히바나 펠릿을 2발씩 쏴가지고 열면 됩니다. 자, 이쪽을 열고 버기나 슬래지 같은 뭐 퓨즈도 좋고 애쉬도 좋아요. 저폭이나 뭐 버티컬 할 수 있는 오퍼들은 지금 요 자리 요 자리 정도만 버티컬을 해줘도 요 자리랑 이렇게 2개 정도만 버티컬을 해줘도 상대편이 홀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홀딩하는 자리들을 형들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뒤에서도 그렇고 이쪽 홀딩 많이 하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버티컬을 통해서 최대한 밀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요 미니맵상에서 지금 요 자리들이 다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서 한 명은 이제 무기고 앞쪽 요 앵글을 잠가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트랩도어를 열기 시작할 때 혹은 열고 나서 우리 편은 여기서 진입을 해주면 좋아요. 씨. 자, 이렇게 땅볼로 오면은 이쪽 긴 앵글이 보이죠? 홀딩한 앵글이 보이고, 요 앵글하고 블루 앵글 같이 푸시를 해주면서 무기고를 장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앵글을 다 잠글 경우에 공격 수비팀 입장에서는 이제 요 로테나 이쪽으로밖에 앵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설치를 좀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무기고 푸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당 푸시예요. 저거 버티컬 하는 위치가 네. 그 뭐냐 더 해줘야 되는 곳이 주방 앞쪽 복도 계단 위에 아, 그거 천장이랑 네네. 계단 그거는 계단 밑에 버티컬. 네,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거 미라로 저 좀 죽여주세요. 호영님. 오케이. Op 4 eliminated. 방금 이제 자기님이 말씀해주신 앵글이 거기도 필수 앵글이에요. 필수 앵글이 몇 개 더 있는데 요거는 그거를 다 버티컬을 치고 나서 이게 가끔씩 버티컬 치고 나서 위에서 버티컬 구멍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버티컬을 지하로 쳐놓고 가시면 애들 몰아놓는 거 의미를 두면 돼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We need to locate a bomb. 방금 이제 자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10 seconds before insertion. 지금 요 앵글 5 seconds to go. 나무 바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지금 버티컬 해줘야 돼요. Mission is 정확히 to 내 쪽. locate and defuse a bomb. 자,
방금은 이제 무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뚫게 되면은 오토바이 방으로 연결되는 좀 미니맵상으로 보면은 버티컬을 통해서 요 앵글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뚫리는 앵글을 뭐 그리고 요런 데를 뚫으셔도 저희가 홀딩 많이 했는데 이런 데를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계단 밑에서 홀딩 할 때는 여기를 뚫어서 봐줘도 돼요. 거기 말고 그 계단 뭐냐 그 창문 뭐냐 문 하나 1문짜리 계단 바로 밑.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예 그렇죠. 여기도 여기를 뚫어주거나 저는 이제 예배당 푸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많이 뚫는 편이에요. 근데 느낌이 방금 뚫은 자리는 요 지금 로테이션 자체를 컨트롤하려는 거고 자기님이 말한 요 자리는 보통 여기서 홀딩을 많이 합니다. 방패 깔아놓고 홀딩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쪽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앵글을 잡아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바 문을 열어주고 오토바이에 있는 사람을 가두거나 밀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 위치. 이제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 홀딩하는 애들한테 많이 잡혀요. 요 위치는 좀 뻔한 위치라서 네. 다들 요 위치 조심하면서 작업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보한 앵글이 지금 이렇게 확보가 한 게 됐고요. 네. 위층에서 이렇게도 앵글이 확보가 됐고요. 아까 주방 버티컬을 통해서 앵글이 이렇게도 확보가 됐어요. 자, 그 말은 요 구역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땅 따먹기인데 공격팀 입장에서 요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면 돼요. 자, 내려왔을 때 지금 요 위치 있죠? 에이스가 있는 경우는 요 위치에다가 연막을 깔아주면 편해요. 연막을 깔아놓고 진입을 해서 매버릭이나 매버릭이 작업을 해주면 좋죠. 매버릭이 없으면은 뭐 떼처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쪽을 요 자리를 지금 열어주시고 오토바이랑 You have located a bomb. 이쪽 국민 자리랑 블루랑 같이 진입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요 자리를 먹을 때 제일 좀 두려운 자리는 이쪽 블루거든요. 블루에서 봐주는 앵글인데 그래서 외벽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이쪽 3벽이 열렸을 때 그때 블루에서 푸시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블루에서 앵킹을 하는 상대편 같은 경우는 집중할 수 없겠죠. 그러면 교환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인원은 블루 앵커를 안 잡아내도 되고 여기서 이제 어그로만 끌어줘도 유리해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지금 예배당 푸시의 핵심은 버티컬을 통해서 지금 이쪽 요 복도 앵글을 저희가 다 먹는 거예요. 요 앵글을 먹어주고 사실 이쪽 복도는 우리가 다 먹기는 힘든데 연막을 통해서 이쪽은 저희가 무시를 해주고 자 예배당 열고 오토바이랑 같이 푸시를 해주는 거죠. 오토바이 예배당 블루 이렇게 해서 뭐 설치는 국민 자리 이런데 앵글 잡고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하하면서 가장 많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블루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게임이 안 풀려요. 항상 블루를 먼저 들어가면은 이쪽은 기본적으로 앵글이 많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수비팀한테 그렇게 불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팀이 들어가면은 이쪽 자리는 제가 계속 말했는데 그 레식에서는 이런 자리가 뭐라고 했니? 비무장지대 DMZ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중립지역 들어가면 죽는 곳. 근데 보통 이제 게임 시작하자마자 블루 비었다 블루 밀자 해서 블루 밀어놓고 사실 블루 밀고 여기서는 또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만 들어가면은 다른 곳에서 같이 서폿이 들어와 줘야 앵글이 밀리는 곳이라. 그래서 경험상 블루를 먼저 밀면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위에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푸시를 시작할 때 같이 블루를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클랜끼리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하를 했을 때 로머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클랜끼리 게임하면은 잘 되는데 2층 로머를 좀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편이 지하를 먼저 한다 하면은 요 CC랑 뭐 차고 CC 그 다음에 공사장 그 다음에 병창까지는 안 둬도 돼요. 병창까지는 안 둬도 되고 요 안방이나 짐에 들어놓고 상대편이 2층에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스폰 자체도 될 수 있으면은 하역장, 건설 현장, 물류창고 이렇게 좀 골고루 스폰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요 하역장 인원이 그 소프트 브리처가 오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요 벽을 뚫어주고 도주 앵글을 잡아주면은 2층 밀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JJ님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JJ님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지금 스트레스 중인데 뭐 할 말 있어? 자, 그래서 뭐 버기나 애쉬 조피아 같은 앵글을 빨리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계 앵글을 자르고 나서 2층에 로밍 도는 적을 쪼이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2층 몰아내고 상대편 가제 투자한 걸 보고 이제 무기고로 갈까 안 그러면은 예배당을 갈까 요걸 보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기본적인 저희 공격 스타일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 몇 가지 마지막으로 그 어디야 CCTV 말고 체육관 체육관 수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체육관 수비랑 외벽 미러에 대해서 하역장 스폰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작업표에 보면은 외벽 수비포를 이렇게 두 개 카이드 밴드 해놓고 미라를 적어놨죠. 이게 작년 말쯤에 좀 유행한 느낌. Down to 5 seconds. 강화를 해요. Increase surveillance on bomb. Op 4 has a diffuser. 그리고 특히 여기 어디야? 체육관 쪽에서 특히 강력한 메타예요. 미라를 박아놓고
미라를 엽니다. 그럼 상대편이 외벽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이쪽 미라를 박아 놓으니까 저 보이면 쏘면 되고 보이면 쏘면 되고요. 만약에 에이스 같은 걸 던지면은 이쪽으로 충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외벽을 방어해내는 게 이제 외벽 미라입니다. 요걸 카운터 치는 방법은 히바나 펠릿을 통해서 카운터가 가능해요. 이 펠릿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펠릿을 6개 쏘고 4개 쏘는 게 아니라 펠릿 2개짜리로 계속 박아줍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은 충수가 그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카운터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외벽 미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이쪽엔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요 체육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쪽 외벽을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작업도 Op 4 located a bomb. Protect 어떤 it. 작업을 할 거냐, 카이트 작업을 할 거냐, 밴딧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같이 백업을 해주는 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밴딧 작업을 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 필수적으로 캐슬이 강요가 돼요. 캐슬 벽으로 막아주고 캐슬을 날리려고 하는 가젯들을 이쪽에 예거나 와마이를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픽을 가져가야 되고, 카이드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요런데 붙여놓으면 되겠죠. 요거는 외부에서 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이드 붙여놓고, 다만 요 드론 구멍이나 이런데 매버릭 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젯을 방어하기 위해 예거나 와마이를 요 벽면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계 앵글을 안 보셔도 되는데 요 중계는 그게 있어요. 더듬이가 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참도 요거는 제가 설명을 요까지만 할게요. 사실 CC 같은 경우는 좀 경험에서 녹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방향도 여러가지고 여기를 열고 쓰는 경우도 있고 닫고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벽 작업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처럼 편이 캐슬 와마이 예거를 필수적으로 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이드로만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Op 그 4 has 정도만 located a bomb.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스트레 쉐어는 클럽하우스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 표를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뭐지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가끔씩 좀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랑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픽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 없는 맵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 문제 풀듯이 하면 돼요. 예. 뭐가 나오면은 저게 뭐가 맞지. 필요하고. 예. 사실 레식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냥 수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엄청나게 맞지. 정답이 있어요. 희한하게 정답이 있는 게임이에요. 스트레스에 관련해서는. 물론 그거를 극복하는 이제 피지컬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트랩만 보자면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정답이 뭐 정답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항상 공식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그러니까, 공식을 연습하기에는 클럽하우스, 특히 이제 외벽에 브리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만큼 좋은 맵도 없어요. 그 연습을 하기엔. 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초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레식은 확실히 공식이 들어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했던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어할 때 왜 피킹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몇 분한테는. 근데
이게 저 공식이 뭐냐면은 공격 오퍼들의 모든 가젯이랑 모든 특능 모든 뭐 다른 능력들은 앵글을 몰아내기 위한 능력들이거든요. 섬광이라든지 그쵸. 수류탄이라든지 살상용이 아니에요. 몰아내는 능력이야. 그 몰아내기 위해서 드론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수비팀이 앵글을 잡았을 때 그걸 뚫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거를 버리고 피킹만 안 쳐주면 돼요. 내가 확실하게 저걸 잡을 수 있다. 내가 확실한 피지컬이 된다. 이거는 슈브 봐야 된다. 이런 거에 피킹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먼저 푸시를 하고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수비할 때. 그 공식만 지켜주면 돼요. 레식 할 때는. 그래서 이게 티어가 낮을 때는 요런 지금 그림이 게임 하는 도중에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서로 브리핑을 해주고 그 브리핑을 바탕으로 제 머릿속에서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수비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은 지금 요런 곳이거든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살아 숨쉴 수 있는 앵글은 어느 곳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곳에 있다. 지금 앵글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쪼여지는 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피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 태그를 해서 한 곳을 뚫고 나가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개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클럽하우스는 요 외벽 작업에 대해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맵이다. 그래서 뭐 게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무계급을 많이 돌리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랑 그래서 무계급 할 때는 아 제가 밴딧 작업 한번 해볼게요. 카이드 작업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처음에는 밴딧 작업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쌓여야지 이제 나중에 네, 실력이 오르는 거고 특히 매버릭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픽 해볼게요. 물론 뭐 저는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가끔씩 한숨을 좀 깊게 쉴 때도 있는데 뭐 저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무계급 돌릴 때 아 제가 매버릭 해볼게요 작업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기본기는 다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한 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트레셔 클럽하우스는 여기까지 하고 바쁘신 와중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작업하고 내일 중으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그리고 관련 요 PPT 파일은 제가 저번에 스트레셔 1, 2 해가지고 네 내일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랜 디코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용. 수고하셨습니다.